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상, 그것이 행복이다. 혹시 은퇴한 이후에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엔 자이언 오비 남성 합청 단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대부분 50대 초중반이라 그런지 잠자리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한 침대에서 부부가 함께 자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침대에서 따로 자는지가 관심사였죠. 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부부인데 잠자리만큼은 혼자 자는 후배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불현듯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후였죠. 물론 혼자 살든 따로 살든 정답과 오답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60세 은퇴한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인생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집계한 65세 이상 노인은 904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무려 197만 3천 명이나 되더군요. 65세 이상 노인 4.56명당 1명이 나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어떻습니까? 이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물론 자발적 선택으로 혼자 사는 어른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노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물론이고 소득까지 받쳐준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가계 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1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1,000원이라고 써있더군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소득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물론 소득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후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에 4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어르신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홀로 노인 중 다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물론 취업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고용된 형태가 지극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노인 41% 중에서 2명 중 1명은 임시 근로직에 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무 기간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두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시 근로직은 양반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자그마치 10%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인 만큼 하루도 근심 없이 사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안정적 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41%의 취업자 중에서 11.6%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정적 취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취업했다고 해서 노년기 생활이 안정된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은퇴의 그날을 맞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답을 모른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노후 위험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섭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홀로 사는 노후가 기본은 아니죠. 하지만 65세 이상자 4.56명 중 1명이 혼자 산다고 하니 혹시 모를 대비책을 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홀로 사는 노후를 위한 6가지 대비책이고 나머지 하나는 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후손들을 위해서 알리고 싶은 것을 엔딩 노트에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함께 살면 이런저런 잔소리 때문에라도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혼자 살면 아무래도 자기 통제가 쉽지 않은 만큼 나를 규칙적으로 데리고 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종의 시간관리 계획표라고 할 수 있겠죠. 흐트러진 삶보다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 두 번째, 세상과 차단되지 않게 인터넷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IT 시대의 소통 방식은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예전엔 몸이 직접 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IT에 기반한 소통 방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몸이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각종 금융거래, 물품거래, 각종 정보 습득 및 활용, 각종 민원 서류 발급받기,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등 움직임이 둔화된 노년기에 비서처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세상과 차단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하죠. 병원 가는 게 귀찮다고 거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질병의 빈도는 물론이고 위험의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건강검진은 홀로 사는 노후에는 더없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라는 것 절대 잊지 맙시다.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 네 번째,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나만의 돈 관리 방식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나를 위한 금융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가계부를 권장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키우고 두뇌 회전을 이용하는 일인 만큼 뇌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 다섯 번째, 병원과 약국을 한 곳으로 정해놓고 건강 이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활동 반경도 제한되죠. 하지만 병원 갈 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게 노년기입니다. 덕분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 일도 늘어나겠죠. 그러므로 건강 이력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상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 여섯 번째,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고려해서 긴급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입력해 두는 거죠. 일종의 비상연락망이라고 할까요? 천의 고아가 아니라면 가족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연락처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 중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축키 0번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 1번은 119, 2번은 가족 중에 특정인,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혼자 사는 노후 6가지 대비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죠.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엔딩 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딩 노트란 노인이 인생 말기에 맞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망을 적어두는 노트를 말합니다. 엔딩 노트의 기록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언장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5가지로 좀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분할 방법을 적어 놓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의료와 간병에 대한 희망과 의사를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돌봄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좋겠죠. 셋째, 자신의 장례와 무덤에 대한 희망 내용을 적어 놓는 겁니다. 장례 방식도 좋고 납골 장소도 좋고 유품 등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도 좋겠죠. 네 번째,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적어 놓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삶에 대한 회고와 소감, 때나 미련 등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면 좋겠죠.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아주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엔딩 노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남겨진 사람에게도 좋은 추억과 위로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에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6가지 대비책과 생애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엔딩 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